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2,500선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변동성이 큰데요. FOMC 7월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록 공개 이후에 우리 시장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하락분을 많이 만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9% 내림세를 보이면서 2,518선 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89%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88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의 경우엔 장중에 2,500선이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준에서 매파적인 기조가 나오면서 이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그렇다면 FOMC 회의록 속에서 어떤 내용을 좀 꼼꼼하게 짚어봐야 했었을까요? 네, 금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더 국내에는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중국 시장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일단 중국의 이제 부동산 관련된 우려가 이제 계속 좀 시장 글로벌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 연준이 지난 밤에 이제 7월 FOMC 회의에 이제 의사록을 이제 공개를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록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기존과 보다 좀 더 매파적인 그런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2%대까지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좀 강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한 이제 고용 구조를 수준을 이제 보이고 있고요. 실업률도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구인 구직자 수도 상당히 좀 1,000만 명에서 소폭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차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과연 이제 이렇게 경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다시 이제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다라기보다는 향후에 금리를 내리진 않을 것이다라는 쪽이 좀 더 무게가 중심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를 예상하고 있는 패드워치 같은 경우는 내년 5월 이후에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긴축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고금리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은 악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여파도 국내에서도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아침에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지수가 이제 2,500선을 이제 이하로 되다 보니까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다시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수의 이제 하락폭을 좀 많이 좀 만회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영향도 있지만 중국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특히나 FOMC 의사록에서는 금리를 더 인상한다라기보다는 인하가 없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살펴보면 하락하는 종목수가 월등하게 더 많은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687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962종목이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의 러브콜을 좀 받았었던 중국 소비주와도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오늘 낙폭을 키워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소비주는 지난 시간에도 대표님과 살펴봤었는데 그중에서도 카지노주가 섹터를 견인하기도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또 빠지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 중국 소비주에 대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최근에 단기적 급등을 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과연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내수가 부진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제 얼마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것이냐, 특히 해외여행을 나갈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이제 다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특히 낮은 이제 경제 성장률에 이제 높은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덮친다라고 하게 되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중국 GDP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들의 소비가 상당 부분 위축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중국 정부 내에서 여러 이제 부양책을 이제 준비하거나 지금 아마 기본적으로 뭐 전일 같은 경우에 전전일이었죠.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이제 소폭 하향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좀 불안한 심리가 여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뭐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신탁 관련 쪽으로도 지금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 문제가 금융으로 전이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크게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불안감 때문에 조금 이제 매물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국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뭐 심각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 소비주 관련 쪽으로는 뭐 단기적인 그런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많이 유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면세점이나 카지노, 그다음에 LCC 관련 쪽으로는 여전히 뭐 좀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소비가 계속 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로 들어온 관광객 수가 생각보다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따라서 뭐 산업 이제 회복 속도가 좀 더딜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꾸준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단체 관광 이슈로 인해서 중국 소비주들은 급등세를 보였는데 단기 급등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는 실시간으로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첨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소비주 내에서도 지금 살펴보면 카지노주의 하락폭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지노주 내에서는 롯데 관광개발의 상승세가 부각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1%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지노주 전반이 반등한다면 종목별로 반등 여력은 얼마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중국 관광객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카지노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온다라고 하고 네. 특별히 이제 또 카지노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뭐 중국 관광객도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 관광객 단체 관광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는 걸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뭐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이제 좀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5일 동안 무비자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육지에서는 이제 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지만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무비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 방문이 상당히 이제 좀 손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 하얏트 내에 제주에서 최대의 카지노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같이 이제 호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 특히 이제 카지노를 이제 하겠다라는 관광객들이 입국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카지노 부분, 호텔 부분 전부 다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롯데관광이 다른 카지노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카지노주 내에서도 롯데 관광개발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섹터는 초전도체 관련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전도체 섹터 전반이 8%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지금 1%대 강세를 보이긴 하는데 장중에 꽤 많이 올랐다가 지금 꽤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전도체 관련주는 하루
차이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해요. 일단 뭐 지금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분할로 이제 매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초전도체에 대한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로는 부정적인 그런 이제 기사 내용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네이처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과학 관련된 그 언론으로는 상당한 이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런 뭐 그러니까 지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어저께 이제 나온 거는 독일의 이제 막스 프랑크 연구소, 그러니까 물리학으로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지금 오늘 이제 약세를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지금 선진국 연구소에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여론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일 경우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지금 갖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걸 이제 LK99를 만든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이걸 재현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서 만약 재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 전혀 다른 이제 전세 역전에 어쩌면 주가도 뭐 지금보다 뭐 확실히 뛰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지 기대감 때문에 이제 갖고 계시는데, 일단 그런 기대감은 너무 좀 크게 갖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초전도체 관련돼서 공방이 이제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문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수면 밑에 잠재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연구한 내부자 안에서도 특허 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초전도체다라고 해도 향후에 특허 문제가 다시 얽히게 되면 또 복잡한 또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일 경우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이런 종목에 투자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이슈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꽤 많이 들려오는데, 만약에 이게 초전도체가 맞다고 하더라도 특허 문제도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의 지수는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강세를 보이는 또 이쪽이 또 있더라고요. 리튬과 에이프로젠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시밀러 쪽과 또 PCB 쪽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관심을 확대해 볼 만한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주가가 많이 빠졌고 현재 시장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수단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게 뭐 지금 에이프로젠 같은 게 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AI 관련돼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전지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저가 매수가 이제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일단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평가 논란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이제 일단 뭐 추격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급등하는 날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하시고요. 아마 좀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 전체적으로 아마 당분간은 이제 순환매가 계속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중국발 이슈까지 이제 겹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이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변동성에 맞춰서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오래 갖고 계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